오늘은 겸해라는 독창적인 학설을 창시한 사상가 묵자의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겸해란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 즉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며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자문에 보면 묵비사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묵자가 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는 뜻입니다. 묵자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로부터 나오며 후천적으로 물들여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지와 같은 마음이 마땅하게 물들여져야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많이 소비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백성과 나라가 그렇게 물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고 자라며 문화와 풍습이 물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묵자가 오늘날의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소비를 삼가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다가 다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에 가려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겨루며 다투곤 합니다. 묵자 사상의 입장은 민중의 이익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자는 것이지요. 이것의 근본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묵자가 말하는 근본적 과제입니다. 묵자는 일방적인 사랑이나 희생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라고 하지요. 오늘은 묵자의 지혜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간관계의 기술 7가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거망동하게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둘째, 소인을 피하라.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차라리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신의 결점을 치켜세우고 칭찬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이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승리를 얻었다는 쾌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것을 기억하라.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섯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배움을 통해 자기 잘못을 바로잡고 넓은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라.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자랑하지 마라.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의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서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게는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지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단물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퍼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면 소리가 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물으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 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엔 입으로 낸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발언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의 근본인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이다.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속된 군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어도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어진왕일지라도 공의 없는 신하는 사랑하지 않고 자비로운 아버지일지라도 유익하지 않은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다. 항상 생각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옛날 하나라 거랑이 난폭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천명이나 운명론을 믿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올바른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놀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서 비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천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붉은 물감이나 푸른 물감에 담그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평소부터 환경을 잘 골라서 반드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것을 너무 급하게 쓰는 사람은 활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느슨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활은 쓸모가 없게 된다. 사람은 항상 적당한 느슨함이 필요하다. 물은 불에 이기나 흙에는 진다. 흙은 물에 이기나 나무에는 진다. 나무는 흙에는 이기나 쇠에는 진다. 쇠는 나무에는 이기나 불에게는 진다. 불은 쇠에 이기나 물에는 진다. 이것이 천하에 정해진 이치다. 나라를 다스리거나 집안을 다스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지출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성인, 현자의 가르침이다. 또 이것이 천하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다. 도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앉고 부를 지니는 것은 어진 사람이 좋아할 바가 못 된다. 100개의 문 중에 단 한 개의 문만을 닫고 다른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에 대한 방비가 될 수 없다. 단지 한 개만 준비해 두고 다른 준비가 소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하나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린다. 착한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여러 어리석은 논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추수를 버리고 조이삭을 줍는 격이다. 고생은 많으나 수익은 적다.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영예라 하고 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편안하게 있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것이다. 곧 만족만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편안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대처하라. 인간은 노력으로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묵자는 말합니다.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군자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나 소인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엄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엄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유효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인간의 뿌리에 바탕을 둔 통찰이라서 그렇습니다. 묵자의 고언에는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인생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늘 곁에 두고 정진하며 복귀할 가치가 있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옛날 성인들의 말이 마음에 더욱 와닿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달리 살았을 텐데 하는 후회보다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참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말들은 오히려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입 밖으로 꺼내면 손해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은 플라톤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항상 비밀로 해야 할 6가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될수록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허영심이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서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강인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을 통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선행은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게 되며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기 쉽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라.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 당신도 친구와 이야기를 실컷 하고 돌아오는 날, 그 하루가 끝날 쯤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미덕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은근슬쩍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나부터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에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자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소중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며 온순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에는 어둡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나쁜 마음도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 나의 삶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킨다. 용기를 내어 나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 두려움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 또한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세 번째로, 아무리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우리 주위에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내가 만약 남들보다 느리게 발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에게 스스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또한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분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내로라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대개 많은 일들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이 대화하는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행복의 법칙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혹시 인생이 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괴롭고 힘들수록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상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닮은 우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나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후회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톤 같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길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